다음은 박준성 역사연구소 연구원님께서 백삼분기의 실제 규명과 장소성 검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연구소 박준성입니다. 2011년에 백산대만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거를 부안신문에 몇 차례 연재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2011년 지금 사이에 백산대에 대해서 변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면 홍제일기가 발견되는 거고, 그리고 몇 가지 부수적인 사례가 발표된 거 말고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백산대회가 있었느냐? 백산대회라는 단어는 있었던 단어가 아니고 그 의미를 부여할 때 백산대회라는 이름으로 그 사건 모임을 명칭을 짓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백산대의 실체, 그 존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제 거기도 초점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1919년 3.1운동, 해방 후 46년 인민항쟁, 또 60년 4월 혁명, 79년 부마민중, 80년 5.18 민주항쟁, 87년 6월 항쟁, 7.89 노동자 투쟁, 그리고 2017년에 촛불항쟁, 23년, 25년 윤석열 정권 퇴진, 이렇게 이제 전국적인 규모의 민중 저항이 일어났는데, 그런 저항 과정 중에 동학농민혁명은 가장 앞자리에서 가장 우뚝 쓴 전국적 규모의 이제 항쟁, 투쟁이었죠. 그런데 이 1890년 동학농민혁명은 이터로부터 민중이 조직 체계를 갖추고 무장을 한 뒤 서울까지 진격하겠다고 선언하고 1년 내내 전국 곳곳에서 항쟁을 계속한 대규모 사회 변혁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조직과 무장과 목표를 가지고 싸웠던 그런 항쟁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백산대의 가장 중심되는 사건이었죠. 투쟁 주체의 조직, 목표, 무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항쟁을 시작한 사건이 백산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백산대회는 우리 근현대사에서도 중요한 역사의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백산대회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오지영의 동학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민군 조직이 편제돼서 대장 전봉준부터 비서까지 체계적인 조직이 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경문이 백산대에서 만들어지고 발표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백산대 경문은 그 당시 이 오지영의 동학사에 실려있는 그대로 경문이 만들어졌다기보다도 이런 내용을 오지영이 간결하게 요약 정리를 잘한 그런 현대화된 경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백산대에서 이런 내용이 논의되고 선언됐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교의 대한기념사에 보면은 3월 25일 4대 명의가 발표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을 죽이지 말고 재물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부터 해서 네 번째, 군사를 몰아 서울로 들어가 권세 있고 지위가 높은 자들을 모두 없애버린다. 그래서 구병, 입견, 진면, 축기, 권기, 이 내용은 사발통문에서 얘기했던 전종을 함락하고 경사로 직향할사, 경사 직향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거기 때문에 사발통문의 그 지향 목표 의지가 백산대에서 다시 재결의되고 강조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개조 규율과 행동 지침이 이것도 이제 어느 때 발표됐는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맥락상으로 봤을 때 이것도 백산대회 때 정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931년 이것은 오지영의 동학사 초고본이
이 나왔는데 김상기가 초고본을 보지는 못한 상태일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김상기가 동학과 동학난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민중의 동난은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되고 그해 3, 4월경에는 전국이 소연하였으면 당시 동도대장 전봉준에게 통솔된 동학군의 중심부대는 한 4,0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산에 주둔하여 무장의 손아중, 남원의 김계남, 태인의 최경화 등과 의각 기세를 취하여 한편으로는 도중을 조련하여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백산을 1931년 그 상황에서도 주목을 하는 거죠. 이 경과 과정을 보면은 이제 3월 25일에 줄포에 농민들이 모였다가 고부읍내로 3월 23일 난입을 합니다. 그리고 홍제일기에서 그 3월 23일 동학인 4천여 명이 남쪽에서 고부 백산에 다시 모인다고 한다. 고부를 재점거한 농민들의 방향이 백산이라는 소문이 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3월 25일 고부에 진입한 농민군은 이거는 이제 3월 25일 날짜 얘기가 아니라 전날 3월 24일 얘기입니다. 군기를 탈취하였는데 화약고가 불타 2, 3명이 해를 입었다. 이게 이제 홍제일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25일 무장한 농민들은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두지면에서 서북쪽에 있는 백산을 이동하였다. 근데 이제 화약고가 불탔다는 얘기가 이제 두지면에 있는 화약고가 불탔다 이런 얘기를 그 오하기문에서 하고 있는데 예전에 답사를 할 때 이 두지면에 화약 제작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화약을 이렇게 만든 거를 보관하던 창고가 아니라 두지면에 화약 제작소가 있었고 거기를 농민군들이 이제 점거를 했다 사고가 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두지면에서 서북쪽 방향이 바로 백산 방향입니다. 그래서 고부를 점령했던 농민들이 두지를 통해서 서북쪽에 있는 백산으로 향하면은 행로 방향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봉준이 우두머리가 되어들이 3월 25일 동학도와 더불어 무리를 향하여 5, 6만이 요런 이제 글이 있고 그 다음에 고부에서 머문 지 사흘이 지났는데 대군을 몰아 고부 백산의 지를 옮겨쳤다. 동학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일군의 부대가 3월 25일에 이미 백산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월 25일도 주목할 날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제일기에서 보면은 3월 27일 동학군이 어제 3월 26일 백산으로 군지를 옮기고 오늘 본읍에 들어온다고 한다. 그래서 도솔봉에 올라가 바라보았는데 거취를 알 수 없어서 곧장 내려왔다. 동학군은 즉각 전주로 향했다고 한다. 그래서 저가 봤을 때는 백산대가 3월 25일 전야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먼저 바로 백산으로 온 그 부대가 다 어디서 모여서 줄 서갖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전라도 각지에서 모이니까. 그래서 3월 25일 날 백산에 도착한 부대도 있고 본대가 3월 26일 날 백산에 들어가서 그날 3월 26일 날 백산대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산에서 중요한 조직 편제에는 농민연합군 부대가 여기서 체계적으로 편제됐다고 보는 거죠. 무장에서 출발했던 농민군들이 한 3, 4천 명이라면은 백산 대회를 마치고 6, 7천 명으로 늘어났다. 8천여 명 정도가 됐다. 이런데 그것은 이제 동학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장으로 가지 않았던 부대가 무장에서 출발한 부대와 거의 비슷한 숫자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합해서 그 8천여 명이 되는 거고 김계남은 무장에는 가지 않았고 백산으로 바로 온 것으로 봤을 때 여기서 본격적인 농민군 연합부대가 형성되고 그리고 조직체계가 편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투쟁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학서 초고본에는 당시 백산에 모였던 사람은 누구냐 중심인물로는 전봉준, 손아중, 김계남, 김덕명, 최경선 등 5인이었었다.
5사람 중에도 손아준, 김계남, 김덕명 등 3사람은 전라 1도의 큰 두령이었는데 최경선, 전봉준 2위는 그 다음 두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것은 이제 농민군 조직체가 편제되기 전에 동학조직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학조직의 세력이라든가 입도식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전봉준이나 최경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발통문부터 고부공기 무장 기포를 거치면서 이 투쟁 조직으로서의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체 농민군을 아우를 수 있는 지도력, 거기에다 김덕명의 후원에 따라서 이제 전봉준이 총대장이 그 사이에 된 걸로 백산대에서 된 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산에서 농민군 조직을 편제할 때 손아준과 함께 총관령이 된 김계남은 무장기포에는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장기포에는 참가하지 않았던 김계남 세력이 백산에 결집함으로써 제1차 동학농민혁명의 연합부대 조직체계가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그 다음에 이 백산에 모인 각 지방의 장령들이 동학사에서 보면은 34개 지역 군장 178명입니다. 그래서 이 178명의 명단을 가나다 순으로 배치해가지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있는 참여자 3,700 몇 명이죠? 73명? 이 명단하고 하나하나를 다 대조를 해봤어요. 178명과 참여자 명단을 대조해본 결과 처음에는 이제 활동 근거 제가 백산이라는 것만 줄여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름들 중에 그 다음에 활동을 알고 있는 이름들 중에 백산 말고 표현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78명을 전체 명단과 대조해본 결과 여기 온 관계와 연원은 다시 또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백산대 이후 2차 동학농민혁명 여기까지 활동을 했던 게 확인되는 사람이 78명이었어요. 이것은 이런 이름들은 이제 그 동학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활동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백산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백산대에만 참여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2차 동학농민혁명까지 그의 말까지 계속 자기의 각 지역에 연합군 부대였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지도자들이잖아요. 동학농민군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투쟁을 책임지고 끝까지 싸웠던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산대회가 3월 26일 날 있고 나서 며칠 동안 29일까지 대회를 계속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활동을 그 오후부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3월 26일 유시 무렵 고부, 백산과 예동에서 산을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 산을 내려왔다는 얘기는 물론 8,000명이 다 이 백산 꼭대기에 다 모여서 앉으면은 뭐 죽산, 서면, 백산하고 오글오글 모여 있었던 것만은 아니죠. 대회를 열고 그 주변에서도 주둔을 하고 머무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주력군이 산에서 진을 치고 내려왔다가 산을 내려와서 그 건너편에 있는 화호를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화호에 신덕정리를 옮겨서 점령을 했는데 이것은 활동의 개시로 저는 대회가 끝난 활동 개시로 봤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김제군의 전령을 보낸 읍에서 거둬들인 돈과 곡식이 얼마쯤인 내용을 아는 아전의 장부를 가지고 역참에서 기다리라 하는 통보를 하고 그러면서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제일기에서 3월 26일 백산으로 군지를 옮겼던 동학군은 즉각 전주로 향했다. 그러니까 백산대회를 마치고 일부는 뭐 며칠 동안 백산에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일부는 부안 쪽으로 갔고 일부는 전주 쪽을 향해서 태행 쪽으로 올라갔던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개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사의 자료가 부족한 것은 장소, 공간의 현장성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답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는 뭐 1년에도 한 10여 차례 정도씩
동학농민혁명 역사기획을 하면 백산을 최고의 역사 유적지로 꼽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당시 농민군 지도자였다면 백산의 공간 자체를 전략전술적으로 또 선동의 공간으로 이용하지 않는 지도자가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백산 공간의 상징성은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에는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뜻으로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의 공간은 사료가 채워주지 못한 역사의 중요한 측면을 제공합니다. 부족한 자료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공간 자체가 역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백산에 올라가 보면은 왜 백산이 본격적인 동학농민혁명의 대장소로 설정했을까를 실감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 백산에 이제 역사갱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추체험으로 그 공간을 실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목장터리, 만석보, 백산, 황토현, 황룡강, 전주성, 우금티 같은 장소는 사건의 중요한 부대일 뿐만 아니라 사건의 내용을 함축해서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백산대 공간에서 백산이 왜 대장소로 썼을까?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죠.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밑에서 보면은 평야지대 우뚝 쓴 어떻게 보면은 탑 같은 존재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백산에서 올라보면 김제 만경평야가 아득하게 내려다보잖아요. 오부의 가장 큰 뜰인 배들평야도 한눈에 내려다보는 보이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통의 요지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 요충지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백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배들평야가 가장 잘 보이는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건너편 화호가 또 잘 보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아까시 나무가 가려서 잘 안 내려다보여요. 그래서 역사 유적지를 제대로 보존한다는 것은 그 공간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여기에서 아까시 나무를 키울 필요가 없는, 여기는 이제 3월 26일 이 건너갔던 화호가 저쪽 마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산은 이 군량미 학부의 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투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를 그냥 흔히 쓰는 말로 쪽수와 돈이 있어야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천 명이 움직이려면 군량미 학부가 중요한데, 백산 옆에는 큰 세곡 창고가 있었고, 이건 1872년 그 지방 지도에도 창고가 있었던 게 표시가 되고, 배들평야가 2평으로 변형되지만은 이것은 배나무가 많았던 뜰이 아니라 배가 들어올 수 있었던 장소라고 그래서 배들평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배가 동진강 왔다 갔다 하는 배 표시도 이제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산을 대장소로 정한 것은 고부 봉기시 2월 25일부터 3월 14일까지 백산을 근거지로 삼았던 가까운 역사의 경험도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이제 비결에 고부백산은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땅이다, 이런 얘기, 이런 것이 이제 복합되면서 백산이 본격적인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을 알린 백산대가 출발한 장소로서 선정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요거는 이제 13년 지도하고 17년 지도인데 호랑 이런 것들 표시되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자연의 역사 조형물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혼자 따로따로 올라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전라도 지역에 수천 명의 농민들이 모여서 백산에서 김제 만경평야를 내려다 봤을 거 아니에요. 배들평야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저기서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까지 뼈 빠지게 일한 사람은 누구고, 그걸 헤쳐먹는 인간들은 누구고, 누가 빼앗아간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경험을 해서 알겠지만 혼자 생각할 때하고 때려 모였을 때 이런 이 분위기 감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백산은 어떤 농민군 지도자가 와서 선동하기 전에 백산 자체가
이 투쟁의 의지를 알려준 최고의 선동 공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으로 가해진 어떤 역사 조형물보다 백산 그 자체가 중요한 역사, 자연의 역사 조형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복합되면서 1894년 3월 25일, 3월 26일 백산대회가 백산에서 열렸고, 그리고 본격적인 항쟁의 출발을 알리는, 그렇다고 저가 이 사발통이라든가 고구봉이라든가 무장기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군 연합부대가 편성되고 체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백산대회라고 보는 겁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